검찰에서 오신 4명의 증인분들은 수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시잖아요. 재판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 피의자가 이런 상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구속영장 쳤겠죠. 이 정도면 증거인멸. 작성인이 변호인인지 저거 확인해 주십시오. 저거 변호사의 조력을 득하는 것도 위원장에게 어찌됐건 네, 보고해야 될 사안입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리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게 뭡니까?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우습습니까? 다시 한번 위증의 벌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드리고, 오늘 남은 시간 증언하실 때 위증으로 고발받지 않도록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기억나는 대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유일한 사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민 수사관님, 이번 이 관봉 띠지 사건이 생기면서 그 작은 그래도 칭찬할 여지가 없어져 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봉 띠지 그 어떤 훼손 사건, 이 부분이 지금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더욱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과연 띠지를 훼손을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을 좀 밝혀줘야 할 의무가 증인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 수사관님, 불가능한 일이다. 말이 안 맞는다. 말이 안 된다. 이대로 되면 띠지 스티커 분실 사건의 주 혐의자는 김정민 수사관이다. 아니, 수사관이 최선영 계장이 자기는 자기가 제대로 압수물에 인계했고 제대로 인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형 보존 지시까지 다 내렸다. 그리고 보존물 관리하는 수사관님들은 본인들은 잘 수사하고 보존했다. 그럼 이제 접수계가 잘못 훼손한 거 아니겠냐? 라는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훼손했습니까? 제가 훼손했는지 그때 당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왜 기억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한 12월 정도에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 1000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약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서 쓰던 원형 보존의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형 보존은 그 압수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그냥 현금 자체만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되어 왔고, 띠지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이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 청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에 책임져야 될 겁니다. 네, 지금 수사는 대검 조사팀에서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건도 거기서 됐죠? 네, 앞으로도 계속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 어떤 지검에서 압수계를 담당하는 수사관 둘이 나와가지고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와가지고 원형보존 지시한 것도 기억 못한다고 다 비웃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저 수사관들은 지금 부장검사랑 차장검사 짜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입 맞추고 들어왔구나. 자기들은 원형보존 지시가 돈다발만 세라는 줄 알고, 띠지 관복권, 패킹, 비닐 다 찢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된다. 거기까지만 증언하자. 입 맞추자. 라고 다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저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밖에 못 드립니다. 그게 정말 한탄스럽고 개탄스럽지만, 하지만 이게 다 이 지금 증언하신 답변들이 다 역사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국회에서 청문했던 사람들 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다 위증 걸리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증거 자료 다 나오면서. 아무튼 그 두 분도 수사관들 다 지금 제보 옵니다. 왜 말이 된다? 그러니까 저희를 잠깐은 눈속임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전체로 다 보고 있고 전직, 현직 수사관, 검사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저한테 그래요. 법조계 언론인들부터 해서 전현직 검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저렇게 저 두 분이 그렇게 허투루 수사하셨던 분들도 아니고 검사로서 나름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서 다 기억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면 더 주의해서 봤을 거다. 두 수사관들도 이 사건 최선영 계장이 인계할 때도 이 사건 증거 보존 물품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해달라. 예를 들면 최선영 계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 그 증거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더 엄중히 관리한다는 겁니다. 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네 분이 오늘 이렇게 저희 공청회에서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청문회에서 입법 청문회에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앞으로 더 진실은 많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의 이어가기 전에 지금 답변 과정에서 좀 불분명한 거를 조금만 더 명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김정민 수사관이랑 남경민 수사관 올 4월 달에 조사 받았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네, 김정민 수사관. 내부 조사 받았어요? 받은 적 없습니다. 받은 적 없어요? 네. 저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보고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김정민 수사관부터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네, 받은 적 없습니다. 네. 우리 최선영 계장님께서 압수에 오셔서 네. 사실 확인하시겠다고 네. 김정민 수사관 불러달라고 해서 얘기 들으신 적은 있는데 네. 그 보고서의 내용은 네. 김정민 수사관이 그때 얘기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자, 그럼 김정민 수사관 그때 뭐라고 얘기했고 보고서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김정민 수사관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계장님이 띠지 벗기지 말고 다 했어요 지금. 돈을 그대로 둬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셔서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고 제가 압수에 1년 일하면서도 그런 말은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했고 내가 띠지를 훼손했다라는 얘기는 기억 안 난다라고 오늘처럼 얘기하셨어요? 그런 말은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네. 네. 자, 남경민 수사관. 그런데 제가 남부지검 감찰 과정에서 네. 봤던 보고서 내용에는 네.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네.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두 분 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자, 기억이 없는 게 맞아요?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면 들은 사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거는? 네. 네, 우리 남경민 수사관도 들은 사실 없습니다. 예. 다 지금 두 분한테 떠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리 봐도 이 관봉권 띠지가 2022년 5월 13일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나온 것인데 2018년 사건 수사하다 갑자기 2022년 튀어나오니까 어떻게든 빨리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의도적으로 움직여서 꼬리 자르기 한다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들어요. 국민들께서도 두 분 수사관이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이거 없애고 지금 와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두 분이 어디까지 아시는지 진실을 어디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두 수사관 선에서 과연 이것을 없앤 게 맞을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원형 보존 지시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세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4조와 11조를 위반하는 자, 일입니다. 그러면 앞에 걸로 돌려주세요. 조거예요? 네. 예. 그 다음도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걸 셉니까? 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렇게 들어온 걸 풀렀군요. 그거 그렇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아. 세야 한다면서요. 그러면 저 비닐로 다 뜯어서
풀렀죠? 비닐로 다 뜯어서 여러분이 풀렀죠? 그러면 저는 수리한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물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렇게 모양으로 온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없다. 김정민 수사관 저렇게 다 뭉쳐서 온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에 없다? 없습니다. 아까 앞에 걸 다시 돌려주세요. 저렇게 위에 스티커가 있고 다 하나씩 뭉쳐 있고 그리고 비닐로가 다 쳐져 있어요. 저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런 모양을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 번 압수를 했고 저런 모양은 아까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저렇게 뭉치로 들어온 돈은 비닐에 싸져진 돈은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렇게 들어온 건 왜냐하면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국민 여러분, 이 두 수사관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관들의 문제입니다. 저 비닐 뜯어서 세웠다고. 그렇죠? 비닐 뜯어서 세웠죠, 김정민 수사관? 그 당시 상황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닐 뜯어서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저기 포장되어 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문 인식 다 확인하면 나와요. 집에 세웠다면서요. 세개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의 수사관이 저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사가 저렇습니다. 돈이 비닐에 쌓여져서 저렇게 비닐에 쌓여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김정민. 그렇죠? 저렇게 비닐에 쌓여진 건 본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날 말고 다른 때도 저조차도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저걸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요. 저거에 대한 증거가 인멸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수사관들도 문제예요. 그런데 수사관에게 내가 저거 그대로 보관하라고 했지 라고 말한 검사는 뭡니까? 그것을 훼손했다면 책임을 물었어야죠. 야, 남경민 수사관 직접 작성한 건지 누가 작성했어요? 권력을 받은 건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도 직접 작성했어요? 네, 직접 했습니다. 언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일요일에 했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제 집에서 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어디서 했어요? 저희 집에서 해가지고 선배님 집으로 갔습니다. 보내줬어요? 보여줬어요 서로? 네, 봤습니다. 단둘이만 있었습니까? 어디 말씀? 네. 그 모범 답안 두 분의 문서가 이모티콘까지 아주 일치하시더라고요. 일치하는 걸로 지금 보고 받았는데 두 분이서 직접 본인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직접 작성하신 게 맞냐는 말씀입니다.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 모범 답안 작성하실 때?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변호인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조를 해보시고요. 이따 질의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이 이렇게 답변 모범답안 가지고 나와서 그거 보고 참고하면서 진술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증인이 나와서 답안을 보고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재판할 때도 그렇지만 수사할 때도 항상 물어보죠. 사전에 연락한 적 있냐 물어보시고 그 말이 거짓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신조회, 휴대폰 압수수색 다 하죠. 그래서 사전에 모의했는지를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그게?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본권으로 지금 압수물이 들어온 상황이면 그거를 업무가 많아서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저는 안 가는데. 답변이 맞나요? 사실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때 당시 사건의 경중도 몰랐고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는데 저기 우리 남경민 수사관님, 자격이 안 남편 죄송합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죠? 회사원인가요? 네, 검찰 직원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답변 수사 내지 이번 오늘 답변하러 나오기 전에 선배 수사관들과도 협의를 했나요? 조언은 많이 받았습니다. 조언을 많이 받았나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당연히 물어봤겠죠. 네, 선배들이 대체로 뭐라던가요? 억울한 부분 다 이야기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남수사관은 억울하다는 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점이 억울하죠?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수리한 담당자도 아닌데 근데 왜 둘이 입을 왜 맞춰요? 청문회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되죠. 자, 장경태 의원님. 두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허위 답변 및 입 맞추기 지시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 2018 판결문이고요. 국회 질의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라고 지시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드렸고요. 김정민 수사관님, 남들 다 폐기해 비읍 씌웠더라. 메모는 병신이란 얘기예요? 비읍 씌워서의 의미는 뭐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 기억 1000건. 아니 뭐 나중에 국정감사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1. 더 큰 무대에서 하게 해드릴 테니까 답변. 1. 기억 1000건. 2. 폐미 나몰라. 3. 책임 수사 중.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이거 메모 본인이 하신 거 맞죠? 네, 자필 맞습니다. 맞죠? 네. 남경민 수사관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에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로 조퇴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이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누가 접수 받았죠? 그날은 접수된 물건이 없습니다. 12월 18일 날 그러면 네, 김정민 수사관이 문제의 현금을 수리했다는 거죠? 네, 19일 날 다시 수사팀 계장님이 와서 접수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건 개요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두 분이 입을 잘 맞추시면서 논리 구성도. 근데 왜 이 작성한 대로 논리 구성을 안 하셨어요? 하나하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9일 날 이 지금 최선영 계장이 접수 취소해달라고 한 거죠? 아니요. 다른 계장님인가요? 계장님입니다. 어떤 계장님이시죠?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네, 실명 말씀하셔도 돼요. 이주연 계장님. 네, 이주영 계장님인가요? 이주연입니다. 이추영 계장님. 이주연입니다. 이주연 계장님이시고요. 보통 이렇게 접수된 물건이 접수 취소된 사례가 흔한 사례입니까? 흔하지 자주 않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개수는 누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안경민 수사관은? 개수는 개수기를 빌려 여기 써 있는데요.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확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주연 계장님하고 최선영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전은이라는 표현이 김정민 수사관이 병가를 조퇴해요. 제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고 보는 거 보니까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죠? 이거 결정적 지금 증거 자료 2개 확보된 거예요. 아시고요. 지금 현금을 수리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 근데 본인은 수사팀 계장님이 이주연 계장님이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환입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가 맞습니까? 네, 근데 앞뒤 다 다른 거 아시죠? 3,300매가 들어오면 현금을 확인하는 게 이 접수계의 수사관의 의무라고 본인이 또 써놨어요. 앞뒤 제가 다 후배의 분석해서. 입장을 대변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 계장님이 접수계 가져가서 현금 다 숫자 확인하신 거죠? 예, 그러면 해당 현금이 관봉권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 이것도 개수기 빌려준 날 현금이 관봉권이라는 사실 및 사건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수기와 더불어 현금도 같이 내어드린 거예요? 이제 셋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현금은 그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개수기 세는 건 못 봤어요? 그냥 옆에서 세시고 저는 제 그때 이제 관봉권 막 팩을 떼시던가요? 비닐팩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못 봤고요. 네. 그냥 세는 것만 봤고요. 네, 그러면 이 해당 이주연 계장이 그러면
아마 이 관본권 비닐팩 띠지 관본권 수사 대상이 올라야겠네요. 네. 훼손했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자, 김정민 수사관님. 네. 일요일 날 만나서 하셨다고 했는데, 몇 시에 만나서 두 분이서 남경민 수사관 남편이랑 있었다고 했죠? 네. 세 분이 있으셨어요? 네. 세 분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본인 집에 있으셨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정민 수사관? 네. 지금 1번부터 6번 구성을 잘 하셨어요. 1번 띠지폐기, 2. 기억인지 문제, 3. 지시 여부, 4. 책임 소재, 5. 원형 보전, 6. 개수. 그래서 아까 사무규칙 4조 이렇게 개수에 다 잘 써 넣으셨어요. 여기에도 지문 확인하라고 하면 다 장갑 끼고 합니다라고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사는 없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걸?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시하거나 검사와 통화하거나 이 내용을 컨펌 받은 적 없습니까? 아, 그 작성한 서류 말씀 이 문서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메모 2. 하루에 압수물품이 평균 몇 개 정도 들어온지 확인 필요. 몇 건이 아니라 몇 개 정도 기준인지 얘기해줘야. 메모 5. 이걸 앞으로 빼서 압수조서의 금액과 개수에 써져 있다는 거 먼저 언급. 이거 검사가 수사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쓰는 메모지 양식이에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쓴 겁니다. 검사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메모지를 활용해요? 제 3자의 입장에서 남편도 보고 수사 받으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사들이 수사관을 지시하는 문건 그대로 쓰신 거예요. 몇 시에 집에 모여 계셨어요? 1시에 만나서 네. 5시쯤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5시쯤 만나셨으면 메모 1은 4시 38분에 작성됐고 메모 5는 4시 52분, 16시 52분이네요. 그래서 메모지 적고 바로 헤어지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구성하자. 메모지 남편분이 적어주시고 메모지 5개를 그리고 헤어지셨다고요, 집에서? 제 그러면 3자, 남편 폰까지 다 하면은 이거 통신 사실 확인 조회해야겠네요? 제 3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조언해준 거 검사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건은 위에 있는 선배 수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회람된 적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지. 본인들 두 분과 남편분이 3명이 쓰셔서 이걸 작성하셨다는 거군요. 전 이거 다 조사 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차차 진실을 밝혀질 거라 봅니다. 지금 제 식구 감싸기부터 해서 논리를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수기로도. 원형 보전 원칙부터 시작해서 뭐 관여하였다 이 얘기 하셨는데 이 뒤에 쓰신 회람한 분 없다고 하셨죠? 이 번호는 4350 네이버 이메일은 누구 이메일과 번호입니까? 그거 제가 업무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관계자는 아니신 거죠? 이 이메일과 핸드폰 저희 알아보긴 할 거예요. 조사는 할 건데 네, 위증 안 무관한 하셨으면 내용입니다. 해서 그냥 메모만 하신 거지 사건 관계인 아니다 네.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1월 9일에 이 띠지 없어졌다 질책했던 검사 이름은 누구입니까? 최재현 검사님이 최재현 검사가 와서 최재현 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는데 다시 1월 9일 날 그걸 발견하고 와서 갑자기 왜 왔을까요? 1월 9일 날? 관본권 추적하신다고 영치창고에 가서 박스를 열어보셨는데 띠지가 사라져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관련 사무규칙도 바뀌었다라고 하셨어요. 1월 9일 날 사무규칙은 아닙니다. 최재형 검사가 와서 매뉴얼이 바뀌어서 이 일을 계기로 매뉴얼이 바뀌었다. 내부 이렇게 매뉴얼과 표현하셔서 규칙은 다 알겠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1월 9일 날 최재형 검사는 그 띠지와 관본권이 없어진 사건을 발견했는데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보면은 주의 의무에 제3조 주의 의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압수물이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질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질타 중인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31조에도 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관봉띠로 묶고 비닐로 싼 그것 자체가 증거잖아요.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들었는지 만 원짜리가 들었는지가 증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증거라고요. 우리는 규정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검사와 수사관이 왜 그러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이 글씨 쓴 답안지 남들 다 폐기해 비웃 씌웠더라. 띄워봐 주세요. 저기 글 쓴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제가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거는? 지금 오늘 나와서 무슨 자세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비읍시옷이야? 어제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겁니다. 김정민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더라. 그러면 관봉에 띄지 누가 폐기한 거예요? 김정민이 폐기한 거잖아. 지금 저렇게 써 있잖아요.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더라. 본인이 폐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들 다 폐기하듯이 나도 폐기한 거야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이 쓴 거에 다 들어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폐기한 거죠? 네, 제가 폐기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 답안지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써놨어요. 위증에 가중처벌에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죠? 폐기를 물으면 나 몰라. 책임을 물으면 수사 중.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세는 동안 그 돈을 세는 동안 지문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장갑 끼고 샜다고 대답할 거죠? 이 자료에 써 있습니다. 띄워줄 수 있습니까? 저게 김정민이 지금 들고 있는 답안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지문 감식한다고 하였을 때도 장갑을 낀 채로 개수. 저건 다른 사건 관련된 겁니다. 이 사람아, 아니, 저거는 개수를 물어보셨... 지문 감식한다고 하였을 때 장갑을 낀 채로 개수한다. 그래서 지문 감식이 아니다 라고 답하겠다고 써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자신이 만든 자신의 답안지와 문건에 자신을 올가맬 수 있는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고 위증하고자 하고 전체 수사를 흐리고자 하고 저 돈이 윤석열 김건희에게서 나온 돈인지 국정원이 김건희에게 갖다 준 1억 6천만 원에서 나온 돈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이 돈을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의해서 수사가 은폐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려주면서 남경민 수사관 억울하면 억울한 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해결되는데 여기 와서까지 위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검사 2분 그리고 다른 검사들 이것을 왜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가지고 오겠는지 대한민국의 검사 2사람에게 묻고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증인 한 번만 물어볼게요. 우리 남경민 수사관의 집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저기 마곡동 쪽에 있습니다. 마곡동에?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갔습니까? 네, 갔습니다. 누가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습니까? 저희가 의논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남경민 수사관이 오라고 했습니까? 네,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억울해서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면서 왜 오라고 해서 입을 맞추죠? 네? 제 생각에 후배도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뭐예요? 억울하면 억울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지 않았다며. 규정에 따라서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애기도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동
차장검사도 검사 생활 22년 하셨다는데 관봉권 이 띠지가 훼손된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염두해 두시고 계속 진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메모 그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 김정민 수사관은 지시가 없었다는 거네요. 이것을 띠지를 보관해라는 네, 맞습니다. 지시가 없었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서울 남부지검은 이 관봉권에 대한 수사를 은폐시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관봉권이 그 띠지라는 것은 이 뇌물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관봉권을 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적에 들어가는 것은 검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띠지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띠지를 보존하라고 지시를 위해서 안 받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수사검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지금 김정민 수사관의 얘기 이 지금 준비된 이 답변이 과연 이 수사 단계에서 이 말들이 다 맞는지 모르겠고 책임을 져야 될 검사 책임을 져야 될 검찰 지휘부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이 중대한 비위거든요. 이것은 증거인멸에 대한 중대한 비위를 지휘 감독하는 그 검사 그 다음에 간부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것은 징계해야 된다고 징계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 혼자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지금 부장, 차장, 검사장까지 모두 이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징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만일에 이 관봉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의도로 이걸 원형을 보존하라고 지시를 안 했다면 그거 자체가 서울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 남부지검의 그 검찰 간부들 수사팀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관봉권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남부지검의 이 수사 은폐, 범죄 은폐에 대해서는 수사로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주 말단 수사관, 지금 뭐 그 검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수사관들이 이 책임을 전부 다 져야 되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추궁을 받고 뭐 이렇게 할 이 사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제대로. 안 그러면 지금 김정민 수사관 혼자서 이거 폐기한 것으로 혼자 지금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을 제대로 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왜 요것만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압수물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건이 관봉권이 밀봉이 되어 있었고 비닐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봉권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왜 은폐하려고 했는지, 건진 법사에 대한 수사가 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갔더니 바로 덜컥 구속이 됐는지, 서울 남부지검 친윤 신흥석 검사장 지금 나갔지만 검사장의 서울 남부지검의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해서 이 수사관들이 용기를 내서 진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 네 분의 증인 이희동, 박건우, 김정민, 남경민 네 분의 증인에게 공통으로 묻습니다. 최근에 휴대폰 교체한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휴대폰 교체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다 없으시죠? 빨리 드세요. 압수수색으로 핸드폰이 없어서 공기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압수수색 이후에 교체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경고드립니다. 이상하게 우리 법사위에 특이한 관행이 있는데 여기서 증언하고 가시면 휴대폰을 교체하시더라고요. 휴대폰 교체하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시더라도 가능한 교체하지 마시고 만약에 교체하신다면 적어도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 공기계 보관하십시오. 이거는 그냥 권유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남경민 수사관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저는 관본권의 수리나 폐기와 무관하고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서 대검 감찰이 시작되고 나서 감찰 3과에서 저를 불러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저를 불러서 대면 조사하지 않으신 채 하루 만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매우 불공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압수조사와 압수물 총목록에 현금 5만 원권 3,300매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비닐과 띠지와 포장을 포함한 현금 3,300매라고 기재하지 않은 것은 수사팀입니다. 압수조사와 압수물 총목록을 압수기에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었고 검찰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중요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검찰 대검에 수사받는 게 억울하시다는 입장이신 거죠? 혹시 대검에 수사권이 없는 거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몰랐습니다. 지금 검찰청법상 부패 범죄, 경제 범죄만 수사권이 있어요. 이게 부패 범죄입니까? 경제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수사권 없죠? 네. 없는 수사권으로 수사받으시니까 억울하시죠? 네. 경찰이 수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정민 수사관 네.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네, 검사실과 저희 압수계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도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지 않고도 저희를 입건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시를 했다고 저쪽에선 주장하는데 그 사실관계가 비로소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진법사 은신처에서 작년에 압수한 관본권 띠지가 사라진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일선 수사팀이 석 달 가까이 관련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관본권 출처가 미궁에 빠진 가운데 건진법사는 JTBC에 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닐로 밀봉된 이 현금 따발은 한국은행 관봉입니다. 총 5천만 원으로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의 서울 양재동 은신처에서 압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 밀봉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확보한 관본권의 띠지는 이미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묶는 띠지엔 돈의 출처를 확인할 일련 번호와 담당자 등이 적혀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 현금을 세면서 띠지를 없앴다는 거거든요. 관본권 띠지를 없앴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돈을 샜는지 여부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서 JTBC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관본권 출처를 집중 물었습니다. 건진법사는 당시 현금을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받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관본권 띠지가 사라지면서 추적이 더 어려워진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관본권 띠지는 건진법사 게이트의 중요 고리 중 하나라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관본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관들의 증언이 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당시 서울 남부지검 지휘부는 증거인멸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수사관의 실수라고 주장한 반면
수사관들은 검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띠지 등을 훼손하지 말라는 말을 저희는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청문회에선 검찰의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하던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전 씨의 집에서 찾은 5천만 원어치 관봉권. 압수 당시 돈은 띠지에 묶여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돈 출처를 추적할 정보가 담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띠지와 스티커를 모두 분실했고 감찰도 진행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열린 검찰개혁입법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은폐 의혹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 관봉권 띠지가 2022년 5월 13일 다시 말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에 나온 것인데 2018년 사건 수사하다 갑자기 2022년 튀어나오니까 어떻게든 빨리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남부지검 지휘부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시 최재현 검사가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하지 생각하죠? 않습니다. 압수수색 넉 달이 지난 4월 직원이 현금을 세다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경위를 확인해 대검에 보고도 했다는 겁니다. 감찰은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팀의 사기 등을 고려해 미뤘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었고 남부지검장은 신흥석 전 검사장이었습니다. 대검의 관봉권 폐기 상황을 보고했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수사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덮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관봉권을 센 걸로 지목된 압수물 보관 담당 수사관은 한 달에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온다며 원형을 보존하라는 지시까지는 기억나지만 관봉권도 띠지 분실 경위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떤 보고서 내용에는 네,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네.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지휘부 중 한 명인 신흥석 전 지검장은 오늘 청문회에 보이지 않았는데 법사위에서 주소 불명이라며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출석 의사가 있었는데도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이 지난달 22일 남부지검 수사관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현재 정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